지금은 이제 많이 무던해졌죠. 아무리 붐비 있는 지하철을 타도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을 몇 명 보기 어려운데요.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잘 가지 않았고 조금 밀리는 공간에 가면은 누구나 다 마스크를 끼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잊혀졌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이 고생했지만 지금도 물론 코로나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이제 또 다시 둔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보다는 어떤 독감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계절성 감기에 걸리고 난 후에 감기가 자꾸 반복되고 그리고 급성기를 지났는데 어떤 남은 증상들이 한 달, 두 달이 가도 그치지 않아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몸살기가 계속 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에 뭔가 걸린 느낌들, 가래가 끼고 기침을 해서 주변에 또 힘들고 나도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대증약들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의원을 찾는 경우인데요.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없애는 것은 대증약이 빠르고 효과적인데 내 몸이 좋은 흐름들 그리고 어떤 증상이 생기고 있는 병증이 생긴 그 부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또 서양의학의 어떤 대증약들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흐름들이라든가 몸 안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한의학을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독감이나 일반 감기 환자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코로나 그 후에 후유증을 남는 경우를 보면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우리가 병에 감기나 코로나나 독감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 당장 며칠 동안은 보통 대증약을 먹게 됩니다. 열 나면은 해열제를 먹게 되고 염증 반응들이 있으면 소염제를 먹게 되고 기침을 가래 있으면 진해고담제 이런 약들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약물들을 처방받을 때 대부분 이제 위와 관련된 약을 위장약을 같이 처방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대증 약물들 특히 소염제나 항생제 계열 때문에 위장의 기능이 좋아지지 않고 그것이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계셨어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감기를 앓고 코로나를 앓고 이런 후에는 우리가 그 병과 싸우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좋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평소에 쉽게 아팠던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거나 과거에 안 좋았던 증상들이 다시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다 낫고 났는데 뭔가 이렇게 의욕도 안 생기고 입맛도 없고 피로가 가시지 않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왜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머리가 멍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증상들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각자 케이스에 맞게 치료를 해드리면 잘 회복이 되고 1차적으로는 이제 생활에서 가능한 조금 쉬면서 잠을 조금 더 잔달지 아니면 음식을 좀 적게 먹지만 고루 잘 챙겨 먹는달지 이런 방식을 취하면 잘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나 이런 독감과 같은 이런 질병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한의학의 역사를 보면 의서에는 온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온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감기와는 다르게 어떤 이상 기후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고열이라던가 어떤 전염이 되는 병에 걸리는 것들을 의미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온병의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에서는 주의할 게 뭐라고 하냐면 너무 독한 약들을 쓰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병이, 전염병이 돈다는 것은 어떤 우리를 둘러싼 환경, 특히 기후가 이상해졌기 때문에 생기고 이런 이상한 환경에 처했을 때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면역 기능이 약해진 사람, 한약에서는 이제 정기가 약하다고 하는데요. 약한 사람이 병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약한 사람들에게 준열한 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독하고 강한 약을 쓰게 되면은 병을 낫게 하려고 약을 썼지만 사람을 잡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사람 자체의 어떤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이겨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강하지 않은 몸을 회복시키면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외부 환경과 우리 내부의 면역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병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과 관련해서 한약에서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되게 안개가 낀 숲을 3명이 지나왔는데, 3명역에 셋 다 병이 났는데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조금 앓다 회복했고 한 명은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일화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죽은 사람, 병이 심해져서 죽은 사람은 공복인 상태로 그 안개 끼고 차가운 숲을 지나왔고, 두 번째 조금 앓다가 회복한 사람은 미음을, 그러니까 가벼운 죽을 먹고 그 숲을 건너왔고, 세 번째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은 술을 한 잔 마시고 숲을 건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술을 마시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한습한 환경이었겠죠. 안개가 낀 숲을 지나왔으니까 차고 습한 환경을 지나오는데, 술을 한 잔 마신 사람은 혈행의 순환이라던가 체온이 올라가서 그런 한습한 환경으로부터 덜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뭐라도 좀 먹은 사람은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버텨낼 수 있었을 테고, 공복인 사람은 어떤 한습한 환경에 처했을 때 내 스스로 그 환경에서 일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이 나서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어떤 일화의 형식을 빌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로도 아까 술을 마시는 게 면역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전에 서양에서도 로마의 병사들에게 유행병이 들거나 했을 때 와인을 지급했다, 이런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체온이라든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거, 그런 것이 어떤 좋은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에서는 이처럼 외부의 나쁜 환경에 처하더라도 내가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런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나쁜 것, 그러니까 병이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한 동시에 내 안에 있는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의학적 용어로는 부정거사라고 표현을 해요. 정기를 돕고, 삿된 기운을 없앤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렇게 몸에 보호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을 함과 동시에 어떤 염증이라던가 병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어떤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도 실제로 에너지 수준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어떤 증상을 개선하는 그런 방식을 동시에 취했을 때 치료가 효과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어떤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운다고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건 음식과 충분한 수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환절기도 되고 병을 앓고 난 후에 내 좋은 흐름들을, 좋은 에너지를 회복해야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에게 한 가지 권할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삼계밥입니다. 탕은 많이 들어봤는데 삼계밥은 좀 어색하시죠? 삼계탕의 어떤 건식 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한솥밥이고요. 인삼과 닭고기,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일종의 은행과 같은 그런 견과류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한솥밥을 잘 지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그리고 삼과 닭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 기운도 얻고 소화도 잘 될 수 있어서 어떤 병 이후에 회복되시는 분들에게 이런 삼계밥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린아이처럼 소화 능력이 너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삼계밥을 삼계죽의 형태로 응용을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